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강 후약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오늘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VIP 금융컨설팅의 신동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이 3주 전에 말씀해 주셨던 서부 T&D가 어제 12,000원대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서부 T&D가 용산에 그 엄청 큰 호텔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중일 갈등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부 T&D 지금 수익 많이 나고 있는데 챙길까요? 아니면 더 보유할까요? 12,000원이 아니라 13,350원이 고가입니다. 네, 깎지 마시고 앵커님. 네, 일단 지금 분위기는 시장에서 막 각광을 받을 때는 일단 조금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이쪽들이 한국의 그 여행 관련된 시장들이 이제 뭐 끝났느냐? 아마 환율의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지게 되면 호텔 가격이 올라가도 여전히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런 쪽이기 때문에 역시나 서부 T&D는 앞으로 흔들리게 되면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관심 갖진 마시고요. 11,000원대 초반, 약간 11,300원대 정도쯤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단기 매물 소화하고 턴할 수 있는지 자리를 보시면서 그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수익 많이 나셨다 그러면은 일단 비중은 좀 줄일 준비를 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내년도 여전히 호텔 쪽 특히 한일령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나왔을 때는 호텔 쪽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탑픽 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부 T&D는 일단은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다면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기준으로 13,400원까지 올랐다는 점 정정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이 다 모여있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AI 버블로 변동성을 보이던 기술주가 드디어 약간의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출시되면서 GPU가 아닌 구글의 자체 AI 칩 TPU가 사용됐다는 모멘텀이 부각받으면서 간밤 구글과 엔비디아 주가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AI 반도체 안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낙수 효과를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을 수 있을지 이 이슈를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받는 게 맞고요. 받는 과정이 펼쳐지는데 왜 국내 종목들은 약하냐? 솔직히 딱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좀 무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 주가가 막 올라올 때 신용잔고가 거의 꽉 차서 지금 현재 26조, 27조 가까이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제 탐욕이 끼어진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반대 매매도 좀 정리가 되고 하는 구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진입이 못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는다고 하게 되면 환율이겠죠. 환율 쪽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금통위 결정에서 한국은행이 좀 더 한국 아주 원화에 대한 방어력을 좀 더 보여주는 관점 쪽에서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환율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매도가 좀 덜하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반도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관련된 수급과 여러 가지 또 매크로 지표들에 대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 이유는 없습니다. 팔 이유는 없는데 갖고 있다가 보면 올라갔다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바라보는 입장이 좀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서 구글과 관련된 쪽에 레벨업되는 과정들은 구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관련된 쪽 오픈 AI도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추격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어. 그러면 메모리는 또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는 하고 있다라는 쪽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매물 소화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장부 비투가 늘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구글의 TPO 모멘텀이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다 보니까 시장은 TPO 밸류체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장 초반부터 가장 강했던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와 ISC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수가 조금 밀리면서 약간의 윗꼬리가 달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10%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동미 대표님, 구글에 직접 TPO에 들어가는 기판을 납품한다는 소식에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20%대까지도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18%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또 기판 모멘텀으로 주목받은 두산은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짚어주시고 TPO 대장주로는 이수페타시스에 좀 집중하면 될까요? 네, 일단 이 관심이 여기에 쏠린 거는 이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 3.0에 대한 호평들 때문이죠. 저도 사실 이 제미나이를 쓰진 않았었는데 호평들이 많다 보니 한번 써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유튜브 요약도 괜찮고 이미지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고 사실 근데 지금 최신 버전이니까 당연히 기능이 좋은 게 맞는데 지금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 앞으로 이제 챗GPT도 또 다른 모델들도 새로 나오게 된다면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지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TPU 밸류체인에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 이제 포스트 엔비디아 스토리로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면서 이쪽에 관심이 가는 건데 두산도 좋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수페타시스고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TPU PC 여기서 독점적인 그런 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수급이 쏠린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TPU를 지금 구글에서 사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로 플랫폼 형식으로 바꿔서 외부에도 이제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수요가 몰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주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어디에 좀 힘을 심는다고 하면 당연히 대장주에 쏟는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수페타시스는 이거 외적으로도 네트워크, AI 가속기, 서버, PCB 등에서도 계속 이제 점유율이 높아가지고 관심 많은 종목인데 지금 여기에 테마까지 더해지면은 당연히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TPU 관련해서 좀 테마를 찾고 밸류 체인으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롯데 에너지 머티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소재인 동박을 이제 제조 판매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이 TPU 밸류 체인으로 보시면 긍정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와 함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특징 기업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주변에도 챗GPT를 많이 쓰는데 앞으로 제미나이 3.0의 또 시대가 또 펼쳐질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앨런 머스크가 자체 칩 AI5 개발을 마무리하고 곧 출시한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차세대 칩 AR6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자체 AI 칩 설계를 위해서 삼성전자와 협력한 만큼 이 소식이 과연 삼성전자 소부장 관련 밸류체인에 수혜를 또 안겨다 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삼성향 소부장주에 주목해 볼까요? 네, 지금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은 많이 받았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고 거기다가 고객사가 늘어나는 과정들이 나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사야 될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나머지 관련된 쪽들은 확인되면서 그 다음에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먼저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흐름은 일단 이게 알려진 얘기고 제가 모르는 사실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레퍼런스를 계속 쌓을 수 있는 고객사를 얼만큼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지금부터 사서 대응할 쪽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쪽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셋 관련된 쪽들이 강하다. 오셋은 후공정 쪽이죠. 테스트와 패키징, 특히 테스트 쪽에서 강한 소켓 쪽들이 먼저 강하게 이어지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구글 텐더칩 관련된 쪽들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 모습들이고 또 하나는 기판입니다. 기판 쪽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에이직과 함께 또 성장할 수 있는 쪽들, 특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에이직 쪽에 대한 흐름들도 기판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반도체 소부장 쪽의 어떤 핵심적인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를 먼저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AI 인프라 관련 섹터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밤 아마존이 미국 정부 대상 AI 인프라에 무려 500억 달러, 최대 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려가고 있어서 오늘 이 소식에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지수 상승폭이 다소 둔화가 되면서 조금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압기 3대장들이 한 1%에서 4%대까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최근에 AI 인프라 쪽도 버블론이 불거지면서 좀 쉬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AI 인프라에 대한 전망도 좀 분석해 주시죠. 일단 요 인프라 투자 관련한 소식들은 놀랍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아마존,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등등 해서 계속 투자 몇백조, 몇천조 투자한다고 얘기 나오는데 사실 요즘 가장 걱정인 건 AI 버블이냐 아니냐. 만약 버블이라고 하면 투자하기로 했던 것들이 다 멈추면서 나머지 것들이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근데 이번 뉴스는 조금 이슈가 긍정적이라 봅니다. 왜냐? 일반 기업이 그냥 투자할게, 앞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다가 AI 인프라를 싹 바꾼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 있다고 보고 그리고 거기서 그럼 우리가 이 전력 그리고 변압기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냐 하면은 단기 관점과 장기 관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에는 이제 이미 많이 오른 상태고 아직 지금 추세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럼 장기 관점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전환, 노후 전력만 이제 대체까지 생각을 한다면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질 때마다 좀 추격 매수하면서 매집해 놓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이왕이면은 대장주 위주로 HD 현대일렉트로닉 그리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뉴스로 따라잡기보다는 북미 데이터 센터 수조랑 증설이 실제로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넣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압기 3대장 위주로 대장주 위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전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해외 순방 일정을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또 튀르키예와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 대형 원전 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전장에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 역시나 시장이 밀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도 한 1%대 상승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보니까 지금 아슬아슬하게 60일선에 싹 걸치고 있더라고요. 원전주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려보는 건 어떤지 아니면 일단은 좀 보유하고 있고 관망을 해야 될까요? 늘리는 게 맞습니다만 네. 시장에 대해서 자꾸 눈치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추가로 빠르게 이탈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거의 이제 지지권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는데 이럴 때는 더 사고는 싶은데 손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의 반응들을 한번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들은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아마 안정적이고 항속적인 에너지를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쪽이고 게다가 또 미국에서도 아마 2050년까지 거의 대형 원전 100기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밸류체인들은 당연히 한국 쪽이나 물론 일본도 손을 내밀긴 하겠지만 그쪽 관련돼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도 많이 참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에서 성과들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저희가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된 쪽들을 많이 보면서 원자력 쪽을 체크하지만 가장 큰 수혜는 한국수자원 원자력 공사가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그게 가장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역이 넓혀가는 것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여차하면 사자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시장에 안정권 들어오는지부터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전력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특징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어제 10% 넘게 급등했던 D&D 파마텍이 현재 한 6% 넘게 밀리면서 오늘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활성 성분이 알츠하이머를 늦춰주는 효과가 없다, 임상에 실패한 소식에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신동민 대표님,
국내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주로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 관련주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좀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단순하게 위 뉴스가 국내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토리가 뭐 위고비 알츠하이머 실패로 K 비만주 반사이익 상승한다 안 한다 하면은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스토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 GLP-1이라는 이 요소가 결국 이 만능 약품처럼 저희가 막 프리미엄을 붙이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깨진 거 아닐까. 그리고 고객,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래서 옥석가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면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뉴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비만, 당뇨, 심혈관, 신장 관련해서는 효능이 있고 앞으로 뭐 매출은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투자자가 그래도 이 뉴스를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고 싶다 하면은 치매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치매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면 대부분 이제 우하향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깨져 있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보로노이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아직 차트가 살아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차트가 살아 있고 기간 수급도 괜찮고 특히 21선을 추세 라인으로 잡고 매매하게 된다면 이 치매 쪽으로 포트폴리오 가져가기에는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보로노이 오스코텍 특징 기업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의료 AI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의료 AI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로켓 헬스케어가 오늘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신규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이 시총 1조 원을 지금 넘보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로켓 헬스케어는 5월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10,000원, 20,000원 했던 주가가 지금 한 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이런 분위기 안에서 로켓 헬스케어 단기 고점으로 좀 판단해야 될지 매물대가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상승 여력 남아 있을지도 궁금해요. 시총이 오늘자로 1조가 넘어갔습니다. 주가가 잘 가던 종목들이 시총 1조가 들어온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시장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저희가 잘 가는 주식에 대해서 판단은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 장기 재생 플랫폼 관련된 쪽에서 AI랑 결부되다 보니까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특히 당뇨 관련된 쪽에서도 특화적인 모습들을 보인다는 쪽에서 주가가 더 최근에 들어서 강한 모습들인데 저라면은 일단은 좀 덜어내고 나머지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AI 의료가 원래 예전부터 저희가 뭐 루닛이나 뷰노처럼 시장에서 부각을 받다가 이쪽에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 쪽으로 좀 많이 바뀌고 압축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또 강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만큼 성과가 내는 업체가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만한 회사를 찾아가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관심주는 그쪽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으니까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의료 AI 기업을 선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탑픽주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빠지고 있는 섹터 짧게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조만간 트루스 소셜의 마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할 조선사들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또 수급이 조선주로 쏠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신동민 대표님. 그래도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조선주가 크게 빠지지 않고 선방하고 있긴 합니다. 조금 쉬어가는 국면인 것 같은데 연말에는 조선주 산타랠리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 급등에 따라서 지금 차익 매물 때문에 뭐 재밌게 가고 있진 않은데 지금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지금 마스가라는 확실한 이벤트가 12월 25일 전후로 이제 알려준다고 하니 지금 뭐 HD 현대, 삼성중공업, 하나 외에 이제 중소형 이제 조선주들도 제안서를 대고 있는데 일단 그때 가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를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 더 걱정하셔야 되는 건 세론이죠. 뉴스가 막상 나오고 선정된다 하면 그걸 기회로 이제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같이 참고하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조선주들 펀더멘탈이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확정적인 이벤트를 놓치는 건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원화 약세라는 대외적인 긍정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선주 빅3 같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면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짧게 우리 김민수 대표님한테도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올해 국내 증시 투자자들한테 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최고 세율이 25%로 가닥을 잡았고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치도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연말에 금융주와 지주사를 좀 계속해서 모아서 산타랠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사실은 지금 사셔야죠. 지금 어. 사시고 거기다가 배당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저라면 일단 당장 뭐 배당을 받는 것보다 그냥 차익 실현부터 하고 그다음 볼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게 법이 발의원이 돼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는 고배당주에 대한 찾기 아니면 추세적인 강세가 이끌어진다는 내년에 많이 시장에서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고배당 관련 ETF 쪽이 있죠. 이쪽들도 한번 챙겨보는 게 좋겠다는 쪽인데 아마 정부에서 신경을 더 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기업 쪽에 대해서 먼저 많이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KTNG나 아니면 지역난방공사 이런 쪽들도 한번 배당 성향들이 바뀌든지 주주 가치가 바뀌든지 그러면 주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주나 지주사는 지금부터가 모아가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볼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이 아까 전에 의료 AI 성과가 나고 있는 기업 선별해 왔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기업이에요? 네, 바로 시키시네요. 네, 일단 궁금해서요. 관련 종목이 3빌리언이라는 회사입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좀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 눌림목이 들어온다. 이런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고요.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를 하고 있고 상용화도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거의 비슷한 회사가 GenDX라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거의 몇 개월 만에 주가가 2배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유전자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에 대한 그 흐름이 강한데 이쪽은 백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만 지금 3빌리언은 오히려 확장된 데이터가 더 아시아부터 확장된 데이터가 더 많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AI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관점 쪽에서 눌림목 마무리되고 다음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 넘어간 13,000원대, 손절가는 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동민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저는 백화점주 생각해서 현대백화점 가져왔습니다. 일단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외적으로 원화 약세 그리고 한일령이라는 이 두 트렌드를 보게 되면 현대백화점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일단 많은 백화점주 중에서 왜 현대백화점이냐 하면 큰 리뉴얼 없이 지금 투자 없이도 매출이 되게 양호하고 그리고 외국인 손님 비율이 다른 백화점 대비해서 높습니다. 그리고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 코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배현대백화점 주가를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3빌리언과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